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국회의원직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첫 순회 경선지인 충청에서 참패한 이 전 대표가 이번 주 1차 슈퍼위크와 보름이 앞으로 다가온 호남권 경선을 겨냥해서 자신의 정치적 고향에서 배수진을 쳤다는 평가입니다. 보도에 이성각 기자입니다. 이번 주 대구 경북과 강원 지역 순회 경선을 앞둔 상황에서 돌연 광주를 찾은 민주당 대선 주자 이낙연 전 대표. 광주 전남 발전 전략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이 후보는 국회의원직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저의 모든 것을 던져 정권 재창출을 이룸으로써 민주주의와 민주당, 대한민국과 호남 그리고 서울 종로에 제가 진 빚을 갚겠습니다. 첫 경선지인 충청권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크게 밀린 이낙연 후보가 경선 최대 승부처이자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호남에서 배수진을 친 걸로 분석됩니다. 이낙연 후보는 깊은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호남권 시도민 여러분께서 저의 충정을 받아주시고 민주주의를 가치를 지키는 데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문가들은 64만 명의 1차 선거인단 투표가 시작되는 시점, 또 호남 경선을 염두에 두고 선제적으로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호남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또 추석 연휴가 되는 거기 때문에 미리 예열을 시켜놔서 올인을 하겠다. 여기서 승부를 보지 못하면은 그 뒤는 없다. 이런 판단은 나름의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반전을 노리며 의원직 사퇴 카드를 던진 이낙연 후보. 호남 표심을 얻는데 득이 될지 실이 될지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정의당도 이번 주 대선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경선에 들어갑니다. 대선 주자인 이정미 심상정 전 대표가 차례로 광주를 방문해 민주당과의 단일화 없는 독자 완주를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의 대결 구도에서 정의당이 가져올 변수도 관심입니다. 보도에 김호 기자입니다. 내일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대선 경선에 들어가는 정의당. 공식 출마를 선언한 심상정, 이정미 전 대표가 차례로 광주를 찾았습니다. 네 번째 대권에 도전하는 심상정 대표는 광주를 신민주주의 특별시로 지정하고 에너지 자립도시를 앞당겨 조성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 이번 대선은 기득권 양당 체제에 대한 책임을 묻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득권 과거 정치에 책임을 묻고 시민들의 스스로 밀고 가는 미래 정치의 대결이라고 저는 양당 체제를 종식하는 정의당의 시간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사흘 전 광주를 찾은 이정미 전 대표는 차별 없는 돌봄 정책과 안전한 도시 조성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전 대표 역시 민주당과의 단일화에 대해선 분명하게 선을 긋고 정의당의 대선 독자 완주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민을 대변하는 정당은 지금은 정의당밖에 없다. 그리고 이 시대적 과제에 대한 답을 내고 있는 정당은 정의당밖에 없다. 이것을 분명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거대 정당 간 박빙승부가 예상되는 20대 대선. 정의당과 어제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동연 전 부총리 등 제3지대 후보들이 대선 레이스에서 어떤 변수가 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모두 17명이 숨지거나 다친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사고 현장에 있던 철거업체 관계자가 현장 대리인에게 모든 책임을 돌릴 수는 없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습니다. 철거업체 현장 소장 강모 씨와 제하도급 업체 대표 조모 씨에 대해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강 씨 측은 원청과 이면 계약 업체가 공사에 더 깊이 관여한 만큼 모든 책임을 현장 대리인에게 지울 수는 없다고 주장했고 조 씨 측도 일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공소 요지를 밝히며 피고인들이 해체 계획서를 지키지 않고 무리하게 작업을 했고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사고 유족들과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학동참사 시민대책위원회는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제도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전남도청 홍보물 제작을 담당하는 한 공무원이 자신이 채용한 출연진에게 갑질과 향응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이 공무원은 홍보물 제작과 관련해 특정 업체에게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김영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남도와 관련된 유튜브 채널과 각종 행사 등에 출연하는 A씨. A씨는 도청 미디어 책임자 B씨로부터 비하 발언 등 갑질을 당하고
지속적인 금품 요구를 강요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투서와 함께 동영상을 제작해 감사실에 제출했습니다. 가방이랑 카드집에 한 40만 원, 그리고 허리띠 10만 원입니다. 그리고 뭐 양파, 쌀, 그런 뭐 생필, 사무관이 항상 오라는 게 뭐냐면 방송이 끝나면 쪽파티, 이걸 항상 오랬고. A씨 외에도 또 다른 영상물 제작업체 대표도 B씨로부터 갑질을 당했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갑질이라고 해당할 수 있는 어떤 이제 부당한 강요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만 제가 같이 진정을 했습니다. 특히 전남도의 유튜브 제작을 총괄하는 B씨가 특정 업체에게만 수의 계약 방식으로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실제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요수의 한 업체가 전남도 외주 홍보물 제작 53건 중 20건의 수의 계약을 체결했고 액수는 8,600여만 원입니다. 해당 업체 대표는 논란이 되는 B씨와 단체 대화방을 만들 정도로 친밀한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업체는 실제 유튜브나 이런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없는 곳으로 알고 있었어요. 한 업체에 다 몰아주기가 되었습니다. 또 업체 선정 과정에서 B씨가 업체 대표들로부터 술과 식사 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전남도도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떤 위법 부당한 내용이 있다면은 관계 부서에 자료 요구 등을 해서 저희들이 추가 조사를 할 수도 있고요. 공무원 B씨는 이러한 의혹에 대해 현재 감사 조사를 받고 있는 만큼 취재진에 답변을 해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영창입니다. 어제 오후 6시 기준 광주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9명이 추가됐습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2명은 초등학생들로 방역당국은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 2곳에서 전수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전남에서는 순천 13명 등 전남 동부권을 중심으로 4개 시군에서 모두 17명이 확진됐는데 순천에서는 앞서 확진자가 나온 유치원에서 원생 6명과 가족 3명 등 9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한편 전체 인구 대비 백신 1차 접종률은 광주가 60.2%, 전남이 68.8%를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의 자영업자들도 코로나19 영업 제한 조치에 반발하는 전국 차량 집회에 동참했습니다. 광주 자영업 비상대책위원회는 어젯밤 11시부터 서구 광주시청 인근 도로에서 1.4km 구간을 차량으로 이동하며 정부의 코로나19 영업 제한 조치를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영업 제한 조치를 계속 이어가는 것은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위드 코로나 정책도 영업 제한을 해제하는 것을 전제로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순천에서 20대 남교사가 화이자 백신 1차 접종 한 달여 만에 숨져서 방역당국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24살 황모 교사가 지난 7월 말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했고 일주일 만에 복통 증세 등을 느껴서 전남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장폐색 증세로 수술을 받았지만 지난 3일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황 씨는 일부 기저질환이 있었지만 가족들은 황 씨의 건강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교조 전남지부 등은 이와 관련해 숨진 황모 교사가 안전한 등교 수업을 위해 책임감으로 백신 접종을 결심한 것이라며 순직 인정 등 가능한 모든 예우를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월 문을 연 한평 자동차 극장이 개장 8개월여 만에 누적 관람 차량 대수 10,000대를 돌파했습니다. 엑스포공원 황소 주차장 일원에 개장한 한평 자동차 극장은 개장 8개월여 만에 모두 45편의 영화를 상영하며 지자체 행정혁신 우수 사례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광주시 광산구와 서부교육지원청이 과밀학급 문제로 이용할 운동장 등이 없는 관내 학생들에게 문화체육시설을 개방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광산구는 빛골 국민체육센터와 수안문화체육센터 등 4개 시설을 지역 학교 학생들의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광주시의회가 조선대학교와 대학생 모의의회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대학생들에게 의회 운영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나섰습니다. 협약에 따라 조선대학교는 안건 발굴 등 모의의회 진행 전반을 총괄할 예정입니다. 구례군이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구례학사에서 구례장학회 주관으로 하반기 구례학사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장학금 수여식에는 재경 구례군 향후 등 20여 명이 참석해 입사생 24명에게 장학금 2천만 원이 전달됐습니다. 지금까지 단신브리핑이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문화 콘텐츠 종합전시회 2021 광주 에이스페어가 오늘부터 12일까지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됩니다. 메타버스 그 이상의 콘텐츠라는 주제로 열리는 올해 에이스페어에는 메타버스 기술 선도 기업들이 주재관에 대규모로 참여합니다. 또 340여 개의 문화 콘텐츠 업체가 신제품과 신기술을 선보이고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콘텐츠 개발 컨퍼런스와 시민 참여형 부대 행사 등이 펼쳐집니다. 제4수원지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논란과 관련해 광주시는 노후 각화장 정수장을 폐쇄하라고 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라며 난개발 우려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 상수도 사업본부는 제4수원지 상수원 보호구역 9.7km가 해제되더라도 일대가 자연공원법에 따른 무등산 국립공원 공원 자연환경지구로 남기 때문에 사실상 공원시설 외의 건축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일부 지역이 국토계획법상 보전녹지로 남게 돼 3층 이하의 단독주택 등을 세울 수 있지만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초과해서 개발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순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남학생이 동급생 3명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순천경찰서는 지난 2일 고등학생 A군이 동급생 3명으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며 이들을 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학교 측은 피해 학생을 상대로 1차 조사를 실시했고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파악됐다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기 위해 사건을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시립극단의 부조리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시립예술단 운영 정상화를 촉구하며 광주 문화예술관장실의 점거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대책위원회는 지난해 제기된 시립극단 상근 단원들의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문제에 대해 가해자들이 경징계를 받는 데 그친 데 이어 제대로 된 재발 방지책도 마련되지 않고 있다면서 광주시와 문화예술회관 측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여수사건 특별법 후속 조치에 대한 시민설명회가 어제 열렸습니다. 여수시청 문화홀에서 열린 설명회는 여순특별법 제정 경과와 후속 조치에 대한 안내, 위원회 활동 일정에 대한 전문가 특강으로 꾸려졌습니다. 이번 설명회에 참석한 유족들은 배상과 보상 문제 등 특별법 내용이 원안보다 후퇴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와 국가조사기구의 지역 전문가 참여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오늘 아침은 반소매 차림이 다소 쌀쌀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이 어제보다 기온이 내려갔는데요. 광주가 18도 안팎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낮 동안에는 28도까지 오르면서 포근하겠는데요. 그만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니까요. 환절기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이 구름이 많은 가운데 순천과 보성, 화순 등은 안개도 짙습니다. 가시거리가 500m 안팎을 보이고 있어서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기온입니다. 아침 기온 담양과 화순 17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고요. 한낮 기온 담양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27도, 순천과 곡성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목포는 한낮 기온 27도, 영암 29도, 진도 27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고요. 신안은 한낮 기온 27도로 어제보다는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내일은 새벽부터 낮 사이에 남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오겠고요. 일요일부터 다시 맑은 하늘 볼 수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